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변수라는 걸 배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라는 걸 보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정수형 이제 자료형을 보셨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실수형 자료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형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정수형 이제 숫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크기 공간을 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어, 저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이제 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종류를 자료형을 이제 어, 자료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형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형 변수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저장 공간. 그러니까 이제 실수 데이터,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그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 공간을 우리는 이제 실수형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면서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에서는 플롯 더블, 롱 더블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시연어에서는 이 실수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부동 소수점 형태로 소수점을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따로 지정되는 형태, 그게 바로 이제 부동 소수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부와 가수부를 나눠서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정밀한 이제 그런 이제 소수점의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부동 소수점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이라는 요 실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CNR에서 제공하는 요 자료형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트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고요. 더블은 8바이트, 롱 더블은 이제 8바이트의 역시 이제 크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바이트는 그죠? 우리 비트로 환산하면 32비트가 되겠죠. 32비트가 됩니다. 32비트. 자, 그러면 32비트의 이제 총 이제 자릿수가 32개, 32개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공간에 32개의 데이터를 이제 0, 1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32개를, 32자리를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플로트 같은 경우는 1비트는 이제 부호 비트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부호로 1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8비트는, 그러니까 8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자리는, 부호, 마이너스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 1비트, 한 자리를 사용하고, 8자리는 이제 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소점 형태로 바꾸면은, 우리가 이제, 가수부와 이제 지수부로 나눠준다고 했죠. 뭐 10의 뭐 1승, 10의 뭐 2승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요 위 1승 뭐 2승 요게 이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런 이제 지수부를 8자리에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3자리 있죠. 23자리에다가 가수부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점 소수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지수부를 만들고 난 나머지 그 이제 숫자 부분을 우리 가수부다라고 하는데 자, 그 자리를 23자리를 사용해서 우리 이제 실수 즉 소수점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대략 7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일곱 자리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대략 일곱 자리까지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뭐 이제 표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형이지만 이렇게 뒤에 우리가 이제 좀 정밀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소수점 뒤에 숫자의 자릿수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정확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플로트형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요 뒤에 소수점 뒤에 나오는 자릿수는 일곱 자리,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죠?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그 밑으로는 표기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로트 형식을 쓰면은 소수점, 정확히 말해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 플로트보다 이제 소수점은 이제 일곱 자리가 아니라 이제 여섯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일곱 자리보다 더 많이,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더블이나 롱 더블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쉽게 플로트하고 더블이라는, 요 크기,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메모리 공간을 지정하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로 일단은 실수형 요거는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고요. 어, 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실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에 오시면은 자 우리 이제 기본 이제 구조 형식 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한번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파일을 뭐 새롭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쓰시던 그 C 파일에 이제 계속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include라는 우리 이제 전처리 샵 기호를 쓰고 자, 우리 이제 어, 시연에서 제공해주는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하고 요번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표준 입출력 명령이 이제 우리 stdio.h라는 요 헤더 파일에 명령어들이 시험을 이제 만들면서 요 stdio.h라는 요 헤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라든지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그 명령어들은 요 studio.h라는 헤더 파일에 이미 이제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능들, 출력이나 입력하는 그 시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더 파일을 먼저 불러와서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test.c 파일에다가 그 명령어들을 불러와서 사용하겠다라고 요 첫 번째 항목에다가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C 언어는 반드시 이 메인이라는 요 함수로부터 이 함수 형태를 갖는 이 구조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했을 때 컴퓨터가 이 C 언어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 중에 main이라는 요 함수 형태를 갖는 이 구조를 찾아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요런 이제 함수 형태, 메인 함수라는 요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int라고 이제 쓰면 자, 우리 변수를 이제 선언할 건데 그 앞에 int라고 쓰시게 되면은 정수형, 그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뒤에다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int는 우리 4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크기가, 그죠? int는 4바이트 크기를 갖는 정수형, 정수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자료, 자료 크기다. 라고 보셨죠? 그리고 그 뒤에 num1과 num2라는 변수명을 지정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죠. 즉, 4바이트짜리 정수형 숫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이제 배운 플로트라는 이제 네, 자료형을 또 쓰고, result라는 변수명을 또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4바이트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메모리를 생성을 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메모리를 크기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숫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건지, 그 크기를 갖는 그런 이제 자료형을 지정을 해서 메모리 공간을 만드는 그런 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선언, 변수의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플로트라고 하면은 이제 실수형, 4바이트 크기를 갖는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절트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실수형 데이터나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메모리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뭐 정수형 데이터나 실수형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컴퓨터한테 참조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변수를 만들고 나서 그 밑에다가는 자, printf, 자, 표준 출력을,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 정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을 하나 출력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줄바꿈까지 이루어지게 이렇게 문장, 정수도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printf 표준 출력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 첫 번째 정수 어, num equal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문장을 출력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숫자를 내가 직접 변수의 특정 값을 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값을 직접 입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저장을 시켜 놓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받는 명령어만 그냥 딱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printf, 우리 출력 명령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지문,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수. 그러니까 우리 num1이라는 변수에 저장될 정수를 하나, 그죠? num1이라는 변수는 이제 정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자, 정수를 하나 입력해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우리가, 위에는 이제 강제계행 이제, 기호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줄바꿈이 되지 않고 그 옆에서 입력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갱 없이 문장 그대로 출력하고 그 옆에서 처리가 되게끔 강제갱 문자를 여기서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scanf 언더바 s라는 이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printf는 표준 출력, scanf 언더바 s는 표준 입력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기능은 우리 맨 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stdio.h라는 즉 헤더 파일에 이 기능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스캐너풀을 사용하실 때는 역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을 건지 그 우리 정수형을 입력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D를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입력받은 데이터가 어디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지 그 저장되는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변수명을 써주시는데 그 변수명을 그냥 쓰진 않고요. 앞에 이렇게 n%기호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캐프를 쓰는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형태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캐프라고 가로 열고 우리 이제 프린트F를 표준 출력에서도 어떤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 그 포맷 그죠?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해주잖아요. 자, 그런 마찬가지로 이 스캐너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그 포맷 형태를 나타내는 %d, %d를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출력 명령어 printf하고 scanfs를 썼던 걸 요 두 개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rintf 붙여넣기 하는 이제 printf에는 이제 요번에 두 번째 그 첫을 이제 두로 이제 바꿀 거고요. 또 두 번째 정수 num2에 이제 들어갈 데이터를 입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문을 이제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scanf 언더바 s 명령어도 자, 여기 이제 %d 뒤에 저장할 위치는 이제 num2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자, 그 변수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름을 일단 이제 수정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그 지문을 보고, 이 스크래프를 통해서 정수 두 개를 이제 각각 입력을 해서 num1과 num2라는 우리 이제 정수형 변수에 이제 실제 이제 입력한 정수가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입력받은 정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result라는 이 변수에다가 그리고 우리 이제 실수형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변수에다가 num1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num2에 들어가 있는 값을 나누기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연산자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미리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um1과 num2라는 그 변수에 각각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나누기 연산을 해서 우리 result라는 변수, 그리고 실수형 변수에 그 값이 들어가게끔 처리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실제 이제, 그 나눈 값이 들어가 있는 리절트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printf 명령 안에는 나눗셈 연산이라는 문자 하나 이제 찍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num1 변수명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num1 나누기 num2 이꼴 형태로 이제 문장을 이제 쭉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 그래서 %d 나누기 %d 그다음에 이꼴 퍼센트 F. 그러니까 우리 리절트는 이제 실수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또 출력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그 기호 퍼센트 F를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요 리절트는 그죠? 실수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 F로 이제 표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개인 줄바꿈 기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 %d, %f에 들어갈 값들을 실제 이제 그 값이 이제 들어가는 변수들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num1, num2, 그다음에 result라는 요 변수명을 순서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 %d, %f. 자, 요 자리에 우리 뒤에 오는 변수에 있는 값들이 각각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밑에 return
0의 값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정수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 데이터 두 개 입력받아서 그걸 나눈 연산 처리를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화면에 이제 출력해주는 나누기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 나눗셈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순서대로 나눗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이제 과정을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정수형 숫자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받을 이제 공간, 메모리, 저장 공간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 나눗셈한 결과를 또 저장할 공간을 각각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시킬 공간, 실수형 데이터를 입력받을 공간을 각각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공간에 이제 저장할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표준 입력 명령어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 지문을 출력해주고 입력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명령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정수가 이제 입력되면은 그 값들을 나누기 연산 처리를 해라 하고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라고 연산 처리 명령을 이제 내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시 printf라는 표준 출력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값들을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일련의 과정들, C 언어로 지금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 변수라든지 자료형이라든지 뭐 출력 명령어라든지 입력 명령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연산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배우고 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우리 이제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이대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우리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포함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C 언어 컴파일러가 가장 먼저 실행시킬 메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일단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되는지. 여기서 저장하시고 디버그 메뉴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우리 콘솔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자 정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라는 이제 우리 제일 첫 번째 썼던 그죠? 지금 이제 요 위에 4번 라인, 5번 라인까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라인서부터 다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에 넘1, 넘2, 리절트라는 변수 공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7번 행으로 와서 그 내용 이제 출력해 준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명령 내린 대로 순서대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printf에서 또 첫 번째 정수 넘은 문자 출력해주고, 그죠? 이 내용 출력해주고, 자, 9번 라인에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9번 라인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딱 되고, 대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라는 값을 한번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치시면은 이제 num1이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정수형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저장되고 나서 이제 입력했으니까 이제 10번 라인으로 넘어와서 문장 출력해주고 이제 11번 라인 입력받기 위해서 역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제 3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자 이렇게 5하고 3이 이제 다 저장이 됐으니까 자 13번 라인으로 와서 나누기 연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절트에 담고 그 다음에 14번 라인에 있는 문장을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눗셈 분산을 해보니까 넘원 나누기 넘투 여기까지는 우리가 쓴 내용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우리가 입력한 그죠? 5하고 3을 나누기 해서 그 결과가 1.0000이라고 나왔다. 자, 5하고 3을 나누면 100이 아니죠. 1.000이 아니죠. 1.000이 아닌데, 한 1.666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제 정수, 그러니까 우리 정수와 정수를 나누면 실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um1과 num2에는 정수형 데이터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수형 데이터를 가지고선 나누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한번 주석으로 한번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연산에서 실수 값은, 네, 산출될 수 없다.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나누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이제 소점으로 나오겠죠. 1.6666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컴퓨터, 이 C 언어에서는 얘를 넘원과 넘투에는 정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나누면은 딱 정수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정수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1점이라는 그 소수점 뒤에 값은 나오지가 않고 그냥 1이라는 값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1이라는 값이 나와버렸는데, 그 1이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넣어버리냐면, 우리 리절트라는 변수에다 넣어버리죠. 자, 리절트 변수는 또 뭐예요? 우리 실수형 데이터를 담는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절트에 넘원과 넘투를 나누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수부만 계산이 돼서 그 값이 리절트라는 실수형 데이터를 담는 공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가 없는데 실제 넘어온 데이터, 요 연산처리라고 해서 실제 넘어온 데이터는 정수부만 있고 실수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리절트라는 변수는 실수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 가져온 정수는 정수부를 사용하고, 그죠? 뒤에 이제 소수점 부분은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연산을 통해서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실수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 형태로 만들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0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다시 한번 5, 3이라고 나누면, 플로트 쓰면은 뒤에 소수점 뒤에 6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라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이제 나눗셈에서 가져온 리절트에 이제 대입된 이제 값은 1이라는 정수형 값인데, 어쨌든 이제 리절트 변수는 실수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는 그냥 0으로 처리해서 실수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절트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요렇게 출력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0, 그래서 0이 6개가, 뒤에 6개가 임의로 그냥 0으로 채워서,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값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수와 정수로 나누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실수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수 형태. 자, 그래서 넘원과 넘투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정수형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럼 위에 가서 코드를 이제 바꿔서 폴럿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해서 num1이나 num2 둘 중에 하나를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느냐.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위에서는 정수로 지정을 해놨지만,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지정을 해놨지만, 실제 연산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실수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또 C언어에서 다, 기능을, 규칙, 문법을 이제 다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무조건 위에서만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예,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엄청 많이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눗셈을 해서 그 나눗셈 결과를 이제 써야 되는데, 변수를 정수로 선언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많은 코드들을 뒤져서, 와서 이제, 뭐 이제 자료형을 이제 바꾼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비효율적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C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요 뒤에다가 살짝 한번 써 드려볼게요. 그걸 이제 캐스트 연산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료형을 강제로 변환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자료형을 위에서는 정수로 만들어 놨지만, 뭐 밑에서 이제 실수로 만든다거나, 뭐 위에서 이제 실수형 변수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또 뭐 이렇게 연산 처리를 하다가 정수형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수형 형태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캐스트 연산자를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 변수 앞에다가 바꿀 이제 자료형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 자료형을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넘원이라는 게 위에서 인트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놨잖아요. 자, 근데 여기 연산 처리할 때는 얘를 실수형으로 이제 바꿔서 실제 나누기 연산을 할 때, 제대로 실수와 정수로 나눠서 이제 실수 형태의 값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넘원이라는 변수를 실수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수명 앞에다가 가로 열고 실수형 자료형 플루트라는 요 자료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넘원은 위에서는 정수형이지만 여기 연산 처리, 나누기 연산 처리할 때는 실수형으로 바뀌어서 우리 넘원이 이제 실수형이 되고 넘2가 정수형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수형과 정수형을 나누면 정확한 이제 실수 소수점이 나오는 그런 이제 데이터일 경우에 그 값이 제대로 연산 처리가 돼서 리절트라는 실수형 저장 공간의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 캐스트 연산자를 쓰고선 한번 실행을 해보고 아까랑 똑같이 5하고 3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값이 1.6666667이라는 값이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료형을 통해서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는 자료형을 지정하면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연산 처리에 이제 참조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형도 캐스트 연산자라는 거를 통해서 자료형을 변환하는 이런 이제 연산자를 통해서 자료형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수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플로트 말고 이제 더블이 있었죠. 더블. 더블. 밑에다가 한번 수학 처리해서 이제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 더블이 있었죠. 더블은 우리 8바이트였죠. 실수형.
그래서 얘는 소수, 플로트는 이제 6자리까지였잖아요. 얘는 16자리까지, 16자리까지, 표기를 해주는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더 길으니까, 더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수점 16자리까지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수점 16자리까지 정밀하게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실수형 중에 소수점짜리 16자리까지 정밀하게 그 값들을 하나씩 다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더블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나는, 뭐, 7자리, 6자리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플러트를 이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 어떤 이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런 이제 크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예, 선언을 해서 우리 이제 변수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연산 처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문자형을 이제 저장할 때 쓰는 이제 또 자료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수, 실수,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 같은 경우는 우리 캐릭터라는 이제 자료형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벳 문자 한 개에 이제 해당하는 그 문자 하나를 처리하는데 캐릭터라는 자료를 쓰는데 얘는 1바이트, 1바이트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이제 모든 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키보드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문자, 그죠? 영문의 알파벳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그 키보드에 각각 키에 이제 적혀져 있는 그 알파벳이나 한글을 이제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누르는 키가 S인지, 알파벳 S인지, 알파벳 A인지, 아니면 뭐 기억인지, 니은인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역시 중간에 이 코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누른 그 값들을 해석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키보드에서 누르는 거는, 실제로 컴퓨터는 우리가 A를 눌렀다고 해서 A라고 이제 알아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키를 누르게 되면, 실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정기적 신호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적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 정기적 신호마다 코드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우리 이제 뭐 65, 127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번호별로 해서 그 번호에 정기적 신호에 따른 그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가 뭐다라고 다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문자를 입력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다 숫자로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자를 입력하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는 숫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 캐릭터라는 애를 1바이트짜리로 해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음수부와 양수부를 각각 처리할 수 있게끔 숫자 값을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범주에서는 정수형, 자료형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제 연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문자를 이제 대입을 하지만,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서 우리가 이제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해야, 문자형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값, 아스키 코드 값이,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우리 0번부터 해서 쭉 127번까지. 원래 이제 여기, 시언어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 숫자, 이제 십진수 번호가 0번부터 127번까지 숫자로 이제 쭉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숫자마다 각각 이제 문자,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누르는 그 문자들이 있죠. 뭐 숫자 키, 그 다음에 기호 키, 그 다음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호, 그런 기호들, 소문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다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키보드에서는 우리가 A라고 누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A가 대문자 A가 65번, 소문자 A는 97이라는 숫자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 키보드는 정기적 신호가 이제 가는 거고 그 정기적 신호에 매칭되어 있는 숫자 값을 찾아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뒤에 이제 진도를 나가시게 되면은 C 언어를 이제 하시게 되면 뭐 다른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키가 눌렸는지, 어떤 키보드에 뭐 A가 눌렸는지, B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을 뭐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자가 뭐 방향키를, 왼쪽 방향키 눌렀는지, 우측 방향키 눌렀는지, 아니 뭐 A키를 눌렀는지, S키를 눌렀는지, 요 키를 이제 아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A를 눌렀는지 뭐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아스키 코드 값으로 A 키가 눌렸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아스키 코드 값 뭐 65번, 97번 이렇게 이제 뭐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스키 코드의 숫자 값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C 언어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자들이 0번부터 127번의 숫자 형태로 돼서 각각 0번부터 127번까지 이런 문자, 키보드에 있는 그런 문자, 숫자, 기호들이 다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실제 내부적으로 숫자로 우리가 이제 누르는 키보드에 또는 우리가 입력하는 문자에 값을 숫자로 다 처리가 된다라고 일단은 그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명령어들을 우리 이제 변수를 이제 어떤 종류 형태의 데이터 값을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변수에 우리가 이제 지정한 크기의 어떤 종류, 그죠?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종류별의 크기를 갖는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규칙이나 이제 연산 처리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식. 자, 그래서 수식은 우리 계산할 때 필요한 그죠?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결합된 상태를 우리 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연산자라는 것은 연산을 수행할 때 대상이 되는 숫자나 이제 문자를 말하는 거고, 연산자는 피연산자 사이에 계산을 수행하는 이제 부호를 우리 이제 연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피연산자가 오고, 그다음에 이 통틀어진 요 수식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연산 처리를 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를 이제 반대로 쓴다. 그래서 연산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가 우리 좌측에 오고,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 이꼬를 쓰고, 피연산자, 그다음에 연산자, 피연산자
이런 형태로 수식을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우측에 있는 수식을 먼저 처리해서 그 결과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예,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이제 사칙 연산자의 그 순서대로 처리되는 그런 순위, 그런 것들 이제 배우셨죠?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죠? 가로로 묶여있는 애들이 가장 먼저,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먼저 곱하기와 뭐 나누기, 아니, 곱하기하고 뭐 빼기나 더하기가 나왔을 때, 곱하기가 먼저 처리가 되는 거. 그런 이제 우선순위,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런 이제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이제 그런 순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똑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뭐, 가로, 대가로, 요런 이제 기호로 둘러싸여 있는 애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뭐, 빼기, 나누기, 이런 순위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 시절에 배웠던 거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산술연산자에는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연산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다 학창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런 이제 연산자들이고요.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연산자가 있는데, 요 퍼센트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몫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나머지 값, 나누고 나서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기호는 퍼센트를 이제 쓰시게 되면은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수형 데이터는 소수점의 값은 제어가 아까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코딩 해봤을 때 정수와 정수를 나누게 되면 정수값만 나온다라는 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고 피연산자의 값이 0이 오는 그런 수식은 나눗셈 하는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나머지 계산하는 퍼센트 연산자는 정수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런 이제 사칙 연산 플러스 나머지 연산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저하고 이제 한번 코드 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이나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입 연산자하고 우리 이제 그 사칙 연산자, 그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축약형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 문장을 이런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연산자 좌측에 오는 변수, 이 변수가 수식의 피연산자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값, 연산 처리된 결과값을 저장할 공간의 변수명이 그 변수가 수식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 이런 형태의 우리 수식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입연산자 앞에 연산자를 옮기고 그 다음에 좌측에 그 두 번 써야 되는 변수명을 한 번만 써서 이렇게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 그래서 요 연산 수식하는 거는 뭐 학생 시험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이제 연산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우리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피연산자 값을 입력해서 이런 사칙 연산이나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는 연산을 컴퓨터한테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 그다음에 지금 보신 이제 대입 연산자 이런 것들 이제 코드, 우리가 이제 실습 코드 작성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번 주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 동안은 수업이 없고요. 중간고사 이제 끝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런 이제 산술연산, 그리고 이제 수식과 관련돼 있는 뭐 산술연산이라든지 논리연산, 이제 비교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 학창 시절에 배웠던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런 이제 비교연산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 이제 비교연산이나 논리연산 이런 이제 연산 처리하는 것들 한번 쭉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이런 계산 처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계산 처리들을 컴퓨터한테 다 할 수 있게끔 명령을 다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 처리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계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하기 계산을 하고, 어떤 때는 빼기 계산을 하고, 요런 이제, 경우에 따른 어, 값들을 연산 처리를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값들을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값을 저장을 한다거나 요런 이제 제어, 즉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저장하는 법, 컴퓨터한테 특정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법, 그 다음에 연산 처리하는 법, 그걸 이제 배우고 나면은 자, 이제 제어, 어떤 경우일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일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이런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상황에 맞게, 경우에 맞게 어떤 처리를 해라라고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문법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기초적인 문법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여러 기능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또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식 작성하는 거 보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교연산, 논리연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제어하는 제어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연어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